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네. 두 작가 모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도 다들 작가하고 교류가 없었는데 그래도 두 분은 그래도 눈에 있고 많이 그래도 좀 오고 가면서 눈인사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좀 친근감이 있어서 전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늘 이제 회장님하고 같이 걱정하는 우리 작가의 작품을 어떻게 알릴 것이고 네. 대한민국 화단의 안택방탕은 어떤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죠. 네. 참 이제 고민하고 그러는데 이제 할수록 자꾸 이제 이제 걸어온 길이 자꾸 이제 제가 실수한 거를 자꾸 느끼게 되면서 고쳐가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이제 작가들을 위해서 브랜드화하고 그 다음에 앙대빵당을 하면서 어떻게 또 이제 작가들이 이제 작품을 알면 세계화할 수 있고 앙대빵당을 안착시켜서 다른 뭐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이렇게 뭐 작품 활동하는 이런 거를 하고 비교하지 않게 공정한 심사,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거를 네. 돈을 안 들이고 네. 이제 하는 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지은 작가 선생님, 신지은 작가 선생님과 저 상해도 같이 가셨나요? 작품에 온 거를 알고 있고요. 네. 저도 또 이제 김 작가님이나 신 작가님 작품을 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은 상위권은 너무 안타까운 게, 네. 뭐 이제 들어갈 때 이거를 추진했던 데가 약간 실수가 너무 심했던 거를 어렵게 해서 그렇죠. 풀었는데 그 떠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작품을 처리가 원래 해주게 돼 있었어요, 일부. 근데 그게 이제 사줄 수가 없는 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돈을 주고 수도 없게 만들었는데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는 그 비난을 미술관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요. 이번에 약간 다시 또 2월달 말에서 3월달, 2월 28일부터 3월, 원래 3월 18일인가 20일까지 전시를 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기한 연기 돼서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하고, 작품은 이제 방향은 그쪽하고 이제 섰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때 거기 관장이 나오게 돼 있었던 것도 코로나 이것 때문에 다 무산이 됐으니까 그게 제일 안타깝죠. 어찌됐든 김세현 선생님 어떻습니까? 그 작품을 판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도 개인전 하면서 팔기도 하고요. 네. 이제 또 아는 지인분들에 의해서 이제 판매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사시는 그 의도는 선물용이 많았어요. 선물용. 예. 네. 그 그리고 이제 특정 새 선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동창회에 이렇게 대표로 해서 회장께 선물 드리는 거 정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판매를 했었죠. 근데 이 미술관과 연결되면서 제가 판매한 적은 없지만 원하고는 많이 있기도 하죠, 저에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상품명으로 말하는 이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그거예요. 값어치를 올리는 작업. 국제, 국내 또 어떤 형식 우리가 초급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작품의 온전한 평가를 받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기간도 물론이거니와 많은 투자, 전문성이 요구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작가들의 브랜드.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신 선생님 저는 피카데리 앙대빵땅을 이제 작년부터 2년이 돼서 출품을 하고 또 그 뒤에 상해에서 했던 아트페어에 출품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아트 프라이즈라고 12월 28일 시상식을 했는데 그때 그 시상식 때 12월 28일 신재남 2020 앙대빵땅 운영위원장이 주식을 했는데 그 신재남 선생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주변에 이걸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그 그림을 그릴 때 너무 투자를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자신은 또 그래서 그 반면에 판매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왔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일단은 그 저변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서 그 미술전 피카드리 하면 아 그래 그 미술전 이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회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피카드리 국제 미술관 국제를 넣은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나라 작가들은 해외 진출하는 매뉴얼을 너무나 이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진출하는 뭐 그냥 막연하게 진출하는 거로만 알고 있고 또 하나 미협이라든가 각 작가들이 소속된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작가들 이용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뭐 전시회한다, 어디 해외 나간다, 그건 가지고 돈을 들어야 돼요, 당연히. 근데 결국은 저도 이렇게 처음에 너무 시스템을 몰랐죠.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아무거 없어요. 상 주는 것도 그렇고 참 웃기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내가 몇 번 어디 갔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작가들이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가지고 그림 그리고 이런 도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뭐 너나 알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다 이렇게 되고 막 진짜. 그리고 이제 작가들을 위해서 실적으로 하는 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 친구들하고 안대병 나면 술도 많이 먹어봤어요. 제가 매일 술 먹다 술값 진짜 엄청 썼습니다. 근데 네. 보니까 결국은 남는 거는 그냥 그게 없었어요, 사실은요. 더 심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왜 이해타산을 떠나서 그래도 내가 존속하려면 미술관이 존속하려면 오래 가려면 작가들을 우선 브랜드화해서 자꾸 내보내고 네. 기본 뭐 저는 여기서 뭐 돈을 뭐 벌어야 되는데 벌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사실. 그러면 다른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우선 계속 지금까지 뭐 해왔고 그래서 작가들을 위해서는 지금 단계별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속 시원하게 많이 오픈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국제화 뭐 그냥 뭐 다들 웬만한 저기 신전의 미사님도 아는 것 같지만 또 모르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그림이 경매시장, 세계 경매시장에 들어갈 정도는 돼야 되려면 그거를 가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를 미협에다도 제안했어도 이권 때문에 이게 계속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재판매권도 10년 몇 년 전에 한 건데 지금까지 유보되고 있는데 저희가 순서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타산이 자기들끼리 이해타산이 있어 지금까지 미뤄온 거더라. 그러면 작가들의 권익은 누가 보호한다는 얘기죠. 진짜 놀랐어요, 사실. 근데 작은 힘이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떠들다 보면 뭐 어떻게 누가 하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해외 진출을 나갈 수 있는 그 교두보를 마련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해외 시장은 제 아는 데를 우선 뭐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이제 동남아에서 뭐 하다못해 중국 같은 경우 뭐 유럽은 지금 어느 정도 러시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될 걸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사람은 뭐 아니라고 얘기할지언정 제가 확인한 바로 너무나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여기 국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문제, 네. 글로벌 저작권 ADA-BCP 다는 문제, 네. 그리고 또 정의원 되는 문제, 우리 PIM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공식 이 상호로 들어가서 된 문제, 이게 다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러면 작가들이 이제 올해까지 우리 그 준비하는 이제 경매에서 그게 네. 다 저희가 옥션 경매까지 다 진행하는 과정이 다 작가들을 이제 브랜딩화하고 세계에 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좀 열심히 한다는 걸 작가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작가들이 답답한 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협회 장이나 총무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이제 스스로 작가들도 이제 많이 이제 탈피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그냥 하면 되는데 그 단체 소속에서 전화해서 이거 해도 됩니까? 뭐 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거기는 뭐 소문이 안 좋고 안 좋은 데도 있을 수 있고 뭐 하다 보면 뭐가 좀 서로 이제 좀 안 맞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작가들이 스스로 탈피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아주 참 일하시면서 부조들 많이 보셨어요. 박수. 아니, 조심스러워서 이제 지금 말을 많이 아낍니다. 네. 아니, 사실 작가에게 뭐 스타 마케팅을 묻는다는 게 어폐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지만 또 공직에 계셨고, 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직면한 작가의 생활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두 분 작품을 봤을 때는 이걸 옆에 내가 좋아서 이 작품을 사서 벽에 걸어놓으면 치료가 될 것 같아요. 계셔서가 아니라. 두 분 계셔서가 아니라. 그런 작품이에요, 두 분은. 예, 작품 자체가, 이제 투자자에 달린 거죠. 내가 이 작품을 좋아서 해야 되거든요. 걸어놓고.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그 스타 마케팅 문제하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아주 그 청소년의 아트를 만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작가분들에게 묻고 또 회장님한테 제다짐을 받고 이런 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회장님? 이 청소년과 앙땅빵땅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까 두 분들 말씀하시는 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의 그 영혼, 뭐 그다음에 그렇죠. 자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인생관, 그다음에 고향 추억 이런 게 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작품의 이제 치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예전에 이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가의 그림이 결국 정서적으로 사람들한테 요즘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요새 가상 VR에 의해서 이제 그런 그 영상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치유될 수 있는 그 치유, 뭐 디지털 치유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준비하듯이 저는 두 분들의 그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면 그 청소년들이 또 이제 희망을 갖고 그림을 많이 뭐 그리고 뭐 작품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앙대빵당해야 뭐 젊은 작가가 많이 뭐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앙대빵당도 스스로 브랜드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선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청소년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교육이 올바로 되면 자연적으로 이 판매와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요. 예.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들 문제가 가장 그 교육 문제가 시급하고요. 그러려면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기본적인 거를 시작을 하려면 일단은 교육부나 뭐 이런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들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청소년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자기 진로 방향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그저 주입식 교육이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입식 교육은 세계적으로 나갈 수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미술이 최고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술 계통이 가장 지금 우리 그 학생들 보면 고등학생들 예술을 다 빼잖아요. 그렇죠. 체육까지도 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메마르게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청소년 문제들이 더 악화되고 하는 것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꼭 그 청소년들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이든 피아노든 미술이든 항상 꼭 한 가지씩은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술 교육도 마다하고 미술대학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뭐라 그럴까 좀 그냥 네. 가장 공부 안 하는 애들이 하는 네.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교육을 또 그렇게 시키고 진로 방향도 그렇게 잡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술을 통해서 영혼을 맑게 해주고 그리고 청소년 문제들을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예술로서 접목을 시켜서
교육을 먼저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교육에 예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요. 그 교육이 잘 되면 자연적으로 청소년 문제도 해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뭐 판매 브랜드화를 뭐 꼭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일단은 그런 과정 속에서 브랜드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이게 목적성이죠. 예. 그 목적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 교육부 장관 철학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예. 다 고민하고 계셨네. 신전승 어떻습니까? 네, 저는요, 우리 가정을 모토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거예요. 머리는 참 좋아요. 좋은데, 놀기 좋아했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그 가정통신란을 썼는데 보니까, 머리는 좋은데 좀 산만하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러면 어떡할까 하다가 그 미술을 하게 된 선생님을 만났어요. 네. 지금 이제 성당에 다니기 때문에 성당에서 만나게 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 아이 좀 그림 좀 그리게 해주세요. 이에 대해서 했는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표현하는지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그림을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그림을 그리는데 언젠가 한번 내가 그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스케치북을 그 선생님한테 가서 보여달라고 해서 봤어요. 봤더니 뭐 제법 표현도 잘했고 안정되어 있는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지금 벌써 우리나라에서 7연수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얼마 전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근무도 하고 있고 아주 훌륭하게 자랐어요.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랑은 내가 베풀었을 때 상담이 오는 거이기 때문에 아이들 그 뭐 공부해라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했고,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그 메시지가 뭐 해서 거의 다 뭐 전화는 안 하더라도 메시지는 지금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면 아들 뭐 오늘 이랬어, 아버지가 뭐 그림을 그렸어, 사랑한다 하면 예 아버지 하고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모토가 와요. 그러니까 아까 청소년 문제가 얘기했듯이 또 김전일 선생님도 말씀했듯이 교육당국에서 네. 지금 그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은 좌우전 이건 뭐 수능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문 교육이라기보다는 아이를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을 보낼까 하는 게 참 학부형들 생각이고 교사들 생각 같아요. 그래서 다만 그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한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미술 시간을 줘가지고 좀 그림도 그리게 하고 또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고 그래서 청소년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참 좋은 말씀이죠. 왜냐면 결국은 이제 뭐 수치 뭐 이런 데 받는 것보다도 이제 애들이 자라면서 이제 인성이나 심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네. 갖춰져야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같이 한 그 심상이 갖춰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또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머릿속도 이제 더 이제 그 자뇌를 활성화시키든 못하게 하든지 이제 그런 창작성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작가들 분들이 보면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보니까 이제 대면 보면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작품을 활동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돼야지 되면 요즘 청소년 문제는 해결되는 건데 그게 이제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맞는 거고 저는 그냥 열심히 이제 그 방향을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걸 하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그 지금 우리나라 작가들이 평균율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나갈 기회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요. 작품을 내도 사실은 뭐 도제식으로 돼서 벌써 어느 선생님 작가 밑에 딱 있으면 그 그림 하면 뭐 수량을 벌써 나오잖아요. 저한테도 얘기할 때 그랬었거든요. 누구는 몇 점 주시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제하다 보니까 또 다 뛰어나가고 막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우리 아트 프라이즈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할 때도 뭐 자기가 주니 안 주니 막 그냥
네. 뭐 제가 그래서 이관장한테 필요 없어 나오지 말라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경우 계속 있어요 할 때마다.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청소년들한테도 그렇게 공정성을 줘야지 애들이 더 한다고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제 브랜드와 청소년 문제로 이야기를 조금 어려운 주제를 갖고 왔는데 좀 무거웠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작품 세계 또 뭐 다시 말씀 있으시면 말씀 곁들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얘기도 곁들여서 마지막 말씀 한번 드릴까요? 자, 김소연 작가님. 제 생각엔요. 청소년 문제는 일단 저희 선에서는 좀 떠났다고 봐요. 그렇죠. 저희 기성세대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릇파릇 올라오는 청소년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일단은 그 집에서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봐요. 부모들의 교육, 요즘 부모들의 교육이 좀 많이 좀 처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하던 교육하고는 좀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요즘 젊은 주부들의 방식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시정이 돼야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청소년 문제 또한 많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접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유해 요소들을 일단은 차단을 시켜주는 게 또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을 한다면 아마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그 하루 종일 미술을 그리게 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그림 그리게 싶어요. 너무 네. 너무 전국을 찌르시네. 장관 지키고 네. 또 작품 또 부연 설명 좀 해주시고 예. 작품 어땠을까요? 예. 자, 청소년들 그리는 작품들이 저도 어느 청소년들 대전의 심사로 해본 적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작품들이 꽤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심사할 때요. 그 어느 선생, 누구 미술, 어느 학교 미술 교사가 가르쳤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정작 잘 그린 작품, 창의적인 작품들은 사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기성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나 작가들이 발 먹고 나서서 이런 것들은 먼저 시정해 주는 것이 창의적이고 미술을 올바르게 발전시켜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작품은 제 작품은 기성화될 수 있어요. 제가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많이 공부하고 다른 분들 좋은 작품들도 많이 보면서 제 작품 또한 창의적이고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신대선 선생님. 네. 마무리. 예. 청소년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결론을 짓는 것 같은데 저희 집안의 그 아들 아까 얘기했는데 거기 큰 손녀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 올라갔죠 이제 네. 올해. 그리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4년 차이니까 이제 6살이 되고요. 5살이 되고요. 근데 요즘 학부형들이 그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보통 영어부터 시작해서 수학, 미술 등등 해서 5가지 정도는 과외를 시킨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손녀가 그 미술을 간다고 해서 내가 내심 좋아했어요. 그래서 추석 때나 무슨 그 구정 때, 명절 때 오면 제가 이제 쓰던 그 스케치북하고 그림 물감하고 딱 내놓고 물바른 붓하고 이렇게 내놔서 너 한번 그려봐라 하면 이렇게 곧잘 그려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할아버지 하면 요즘에 보통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를 더 생각하지 그냥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는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딱 거꾸로예요. 오면은 할아버지 하면은 그림 그리는 건 해가지고 각인이 돼가지고 오면은 그 둘째도 같이 와서 할아버지가 좀 그려주세요 하면서 곧잘 옆에서 그려요. 그래서 그 스케치북이 집에 있는데
그렇듯이 어렸을 때부터 예술성을 이렇게 키워주면 지금 국영수 사회탐구만 할 게 아니고 이건 사실 문교 당국에서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정부 당국에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순선 회장님이 지금 추구하는 추구성 어떻게 하면 이게 좀 활성화시킬까 네. 청소년까지. 근데 얼마 후면 3월달에 의원회관에서 우리 저작권 문제, 판매권 문제를 해서 시비성 보면 시비성 어느 정도 전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는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그림을 팔아서 1억 장자가 되고 이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그림 그리는 중에 이제 친구들한테 지인들한테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꼭 하시는 말씀 썼어요. 그냥 주면 저거 다 버린다. 캠퍼스하고 그림 물감 값을 받아라. 그래서 캠퍼스 그림 물감 받고 그냥 그림을 줬어요. 저는 어느 날 전통미술대전에서 우리 중학교 친구가 하나 왔는데 걔는 그림을 볼 줄 아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수상을 탔던데 너 그림 이거 파는 거냐 그래서 줄 수도 있지 그랬더니 얼마나 파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할 수 없다 그랬더니 걔가 그래도 거금을 주고 그 그림을 사갔어요. 이렇게 하듯이 하여튼 무조건 하여튼 저변 확대가 중요하고 그리고 청소년 문제는 특히 하여튼 학교 당국도 문제지만 문교 당국이 이렇게 앞서서 그림을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갖는 시간을 갔으면 어떨까.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술 선생님이신데 그때는 지금은 대한민국 미술 대전이지만 그때는 국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해인사 계곡을 그리셨는데 큰 상 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학교에 축제가 됐어요. 그렇듯이 지금 이렇게 50년이 흐른 시간인데도 그걸 기억하듯이 미술은 어쩌면 자기 삶하고 가장 근접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해인사 계곡 반점이네요. 마무리 해주시죠, 회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도 기다려주고요. 또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갈 거고 또 아까 작가들의 기성 작가들도 사실은 이제 저도 들어보니까 요즘 힘이 드시다는 것도 많이 알게 됐었어요. 저는 작가님들이 다 여유스러운 줄만 알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랜딩화가 필요해서 그분들의 판로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것도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이고 또 이제 앙드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림이지만 그림이 이제 주관이지만 문화예술로 더 이게 규모가 커지면 이게 또 작가들의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미술관이 우선 또 그렇게 되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작가님들한테도 희망이 되리라고 보고 제가 이런 얘기하기는 참 쑥스러운 얘기지만 이제 작품 활동 하시면서 작가 그림도 선물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저는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요즘 와서 들어요. 저희가 원래 그런 말을 안 끊었는데 작가들은 내가 볼 땐 저희 같은 미술관 정도 되면 본인 거를 자꾸 저희한테 기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저희는 다 일단 저희는 이제 전가 계속 그걸 해주고 그런 사실은. 그리고 이제 저거 할 때는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앙드빵 할 때 빈공간 같은 경우 좀 허전하니까 작가 이제 노즐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때는 다시 또 하죠. 저희가 이제 이번에 3월 3일 날 하면서 공식 저희 전속 작가 이제 한 분을 이제 계약을 해요. 근데 그 사람 우리 이관장님의 영어지만 이제 저희들 이제에서 브랜딩화를 시키는 것 주식 해외에 지금 얘기한 것들이 있는 거고 상해에서 본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 고가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작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작가들도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들도 또 이제 미술관에 그냥 친구 줬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희 하는 일에 좀 이제
부족하지만 지지 많이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좀 많은 홍보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아트프라이즈 즐거움의 제국은 특별상 김세현 작가 선생님, 특별하게 아트프라이즈 순수한 접근 예술 부문 동상 신두현님을 모시고 오늘 고쇼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쓰셨어요.